안녕하세요. 다문화 가정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대입 안내 2022년 12월에 촬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강의를 맡은 윤종걸입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드려볼까요? 저는 대구광역시 교육청 대입 내비게이션 센터에서 대입 지원관으로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입 지원관으로 근무하기 전에는 이제 대학에서 대학 입학 사정관으로 근무를 했고요. 전공은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강연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동영상 강의는 다문화 가정 학생의 대학 가는 방법을 돕기 위해 2022년 12월에 촬영되어져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우리나라 말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한 강의이다 보니까 조금 더 천천히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조금이라도 더 쉬운 말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문화 가정 자녀 특별 전형을 중심으로 지원 자격에 관한 설명을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전형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외국인 전형에 관한 이제 간단한 안내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인데요. 이번 강의는 꼭 고등학교 그리고 또 고3 학생들만을 위한 강의라기보다는 초등학생, 중학생, 그리고 특성화고에 재학 중인 학생과 학부모님을 포함해서 그런 학생들이 대학을 가는데 조금이라도 종합적인 방향에서 도움이 되는 그런 강의가 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예, 강연 순서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전체적인 강의가 이루어지면 너무 지루하실 것 같아서 제가 강의를 4개 부분으로 나눴고요. 지금 이 강의는 제 1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 가정 학생 특별 전형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로 다문화 가정 학생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 다문화 가정 학생 특별 전형에 관한 이제 간략한 이해를 중심으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그 이후로도 2부, 3부, 4부의 강의 내용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면 그 해당되는 그 동영상 편을 살펴보시고 반복해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부 다문화 가정 학생 특별 전형의 이해 그리고 이제 다문화 가정 학생의 현황과 다문화 가정 학생 특별 전형의 이해를 중심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할까요? 예,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서 조금 이제 쉬어가는 아니면 그냥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꽃들이 많이 보이네요. 여러 꽃들 중에 여러분은 가장 관심 가고 그리고 또 특별하다 생각하는 꽃이 있으신가요? 뭐 입술 모양의 꽃도 정말 좀 예뻐 보이고 신기하기도 하네요. 그리고 튤립이 분홍빛 튤립이 여러 송이 이렇게 피어 있는 모습도 참 예쁩니다. 그리고 새 모양의 그 꽃도 참 신기하고 가치가 있는 그런 꽃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색깔, 빨간색, 파란색, 분홍색, 노란색 이런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장미꽃 같은데 이 꽃도 참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름 모를 꽃인 것 같은데 붉은색 빛깔을 보여주는 그런 꽃도 나름 예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꽃이지만 또 차로도 활용되어지는 저 꽃도 참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꽃이 아닌가 싶으네요. 여러분은 어떤 꽃이 가장 좀 관심이 가고 특별한 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앞서 많은 꽃들을 살펴보셨는데요. 그 중에 이제 다섯 번째 아래쪽에 가운데 있던 그 꽃입니다. 자세하게 살펴보니 그 꽃이 별로 그렇게 많이 예쁜지 모르겠고 무슨 꽃인지도 잘 파악이 안 되는 꽃이었는데 그 주어진 조건과 환경을 고려해 봤을 때 저기 이제 아스팔트 길에 빈 그 틈새를 이제 뚫고 나온 그런 꽃인데요. 저 꽃이 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저 꽃 정말 대단하구나. 어떻게 저런 척박한 환경에서 정말 힘든 조건과 환경에서도 저렇게 아름답게 꽃을 피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앞에서 꽃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어떤 꽃이 가장 가치 있는지 말씀드려 봤는데요. 어려운 조건과 환경에서 그러니까 아스팔트 길에 빈 틈새를 비집고 이제 피어난 그 꽃이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봤었습니다. 다문화 가족 자녀의 특별 전형. 남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 평등하지 않고 지나친 특혜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제 평등과 형평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본다라고 하면 평등은 왼쪽에 보여지는 그 이제 그림처럼
키가 크건 작건 똑같이 야구를 보기 위해서 담 넘어 이렇게 좀 그 나무 상자를 하나씩 공평하게 나눠 갖는 게 이제 평등의 의미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이제 형평의 의미로 더 실질적인 그 의미를 좀 살려본다라고 하면 키가 큰 사람은 뭐 나무 상자가 없다 하더라도 괜찮을 거고요. 키가 조금 작은 사람은 나무 상자 한 칸, 그리고 키가 많이 작은 사람은 나무 상자 두 칸을 이렇게 좀 활용해야만 똑같이 야구 경기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등과 형평을 고려했을 때 평등은 그냥 차별 없이 고르게 라는 의미, 뭐 소중한 가치죠. 하지만 형평은 조금 더 균형에 맞게, 그리고 진정한 평등을 위해서 조금 더 정의로움을 이렇게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항까지를 파악해서 판단해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그런 것을 타당성을 확보하는 그런 것이 형평이라 생각되고요. 저는 다문화 가족 자녀 특별 전형의 의미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특별 전형에 관하여 뭐 어떻게 보면 지나친 특혜가 아니냐, 뭐 그들에게만 너무 유리한 게 속상하다라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다문화 가족 자녀 특별 전형을 통해서 대입을 이제 지원하는 많은 분들을 응원하고요. 여러분들의 그런 어려운 조건과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한 노력에 큰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다문화 가정 학생의 현황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학생 수가 크게 이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연도별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뭐 전체적인 학생 수는 지금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2년과 뭐 2020년을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학생 수는 전체적으로 20% 정도 감소했지만 다문화 학생들은 거의 뭐 2배 정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문화 학생을 위한 이제 전형이 지금 아직까지는 대학에 그렇게 많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점점점 다문화 학생 수가 증가하고 비율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지금 혹시라도 초등학생, 중학생 학부모님들의 경우에는 그 기회가 앞으로 더 많이 생겨질 것으로 기대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교 학년별 다문화 학생의 비율과 인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초등학생의 경우에 약 4%, 전체 학생들 중에 다문화 학생이 약 4%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중학교로 가면 2%, 고등학교를 가면 한 0.9% 정도의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2021학년도 통계가 뭐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가까운 통계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쭉 보시면 이렇게 점점 학년이 올라갈수록 인원이 조금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문화 학생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건 맞지만 학교 급이 올라가면서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점점 학년이 올라갈수록 인원이 감소하고 있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앞으로의 인원이 늘어나는 건 맞지만 또 학업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 때문에 상급 학교, 더 위의 학교로 이제 진학하는 그 비율이 조금 낮아지고 있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본격적인 이제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진학보다 뭐 특성화고 등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도 고려를 해볼 수 있는 측면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경우에 이제 특성화고와 전문대 등 진로 중심,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떻게 이제 그 생활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진로 중심의 진학 안내와 교육도 많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우리나라 말이 좀 익숙하지 않은 학생분들도 많다 보니까 공부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그 공부 실력을 좀 그 향상시키는 노력 역시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교육 통계, 아까 보셨던 그런 통계 자료에 다문화 학생과 그리고 다문화 가족 자녀 전형 대상자는 같지가 않습니다. 그 교육통계 서비스에서 말하고 있는 다문화 학생에는요, 국제결혼 가정 자녀, 요 경우는 이제 친부모 중 한 명만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경우라서 다문화 가족 자녀 전형에 기본적으로 뭐 조금 더 구체적인 건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제 해당이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학생이 되겠는데요. 또 다른 범위는 외국인 가정 자녀, 그러니까 친부모님 두 분 다 외국 국적을 갖고 계신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는 다문화 가족 자녀 전형의 지원 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외국인 전형으로 대학 지원을 해야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 통계 서비스에
다문화 학생 개념이 국제결혼 가정 자녀뿐만 아니라 외국인 가정 자녀까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 가족 자녀 전형에 지원 가능한 학생은 친부모님 중 한 명만 외국 국적인 경우, 그러니까 한 분은 한국 국적을 갖고 계신 분이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두 분이 만나서 결혼을 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가정 자녀의 경우에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구체적인 거는 이제 뭐 또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제 대체적인 경우는 외국인 전형을 통해서 대입 지원을 이제 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 전형의 경우에는요, 각 대학의 입학처, 뭐 입학 본부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 입학 담당 부서에서 학생을 선발하지 않고 국제교류원이라든지 별도의 기구를 통해서 외국인 전형 학생을 모집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국제교류원 등을 통해서 이제 내가 외국인 전형으로 지원하고자 희망할 때 그 관련되어 있는 상담이라든지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 전형으로 내가 지원 가능하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문화 가정 학생이다라고 했었을 때 다문화 가족 자녀 전형이 되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외국인 전형으로 지원해야 되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다. 뭐 제가 볼 때는 한 거의 절반 이쪽 저쪽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도 되던데요. 많으십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인 전형이 더 대입에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족 자녀 전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외국인 전형에 관해서도 알아보시고, 외국인 전형에 관한 그 정보를 얻는 거는 각 대학의 입학처나 입학본부보다 이제 국제교류원 같은 별도의 기구를 통해서 알아보실 수 있고, 친절하게 또 그 부서에서도 상담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국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또는 뭐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제 다른 일반 학생들과 동일한 경쟁을 하는 또 일반 전형으로도 대입이 이제 지원 가능합니다. 물론 그 일반 전형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특별 전형으로 지원하는 경우나 외국인 전형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성적이 조금 덜 유리해도, 성적이 덜 좋아도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있는 편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원을 덜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거고요. 이제 그 해당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특별 전형도 안 되고 외국인 전형도 안 된다 하더라도 대학을 못 가는 게 아닙니다. 일반 전형으로는 준비해서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뒤에서도 뭐 더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다문화 가정 학생 특별 전형의 지원 자격에 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예시로 가져온 이제 학교의 그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은 이제 경희대학교의 학생부 종합 전형 고른 기회 전형으로 이제 다문화 가족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는데요. 그 이제 내용을 예시적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지원 자격 살펴보시면 그 중에 이제 라번 부분에 다문화 가족의 자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전형은요, 꼭 다문화 가족의 자녀만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가, 나, 다, 마, 바와 같이 다른 지원 자격 요건을 갖고 있는 분들도 함께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형을 통합형 전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통합형 전형의 여러 지원 자격 중에 하나의 조건으로 다문화 가족의 자녀도 이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문화 가족 자녀의 경우에 내용을 쭉 살펴보시면 결혼 이전에 외국 국적이었던 친부나 또는 친모, 부모님 중 한 분은 이제 외국 국적,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다른 나라의 국적을 갖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두 분 사이에서 출생한 이제 다문화 가정 자녀를 지원 조건으로, 지원 자격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좀 복잡한가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버지, 어머니 중 한 분은 이제 한국 국적, 또 다른 한 분은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국적을 갖고 계신 두 분이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출생한 자녀가 요 다문화 가족의 이제 자녀로 인정되어서 이런 고른 기회 전형 전형에 지원을 하실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천천히 여러 번 말씀드리겠다고 이제 앞에 설명을 드렸었죠. 다문화 가족 자녀 전형의 기본적인 조건은요, 결혼하기 전에, 뭐 아버지 어머니가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기 전에, 법률혼을 하기 전에, 법률적으로 결혼을 하기 전에,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한 분은 외국 국적,
한 분은 대한민국 국적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두 분이 이제 결혼이라는 게 결혼식을 한 게 아니고 이제 혼인신고까지 돼서 법률혼을 말하는 거죠. 법률적으로 이제 결혼을 한 걸로 인정이 되고 난 이후에 이제 자녀가 출생하면 그 자녀가 요 다문화 가족 자녀 전형의 기본적인 조건이 된다는 이야기고요. 요게 기본 조건입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예외적인 얘기가 되는데 이제 결혼 전에 분명히 외국 국적이었던 친부나 친모가 과거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또 지원 자격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거 예외적인 사유인 건데 이제 왜 이런 게 생겼냐 보면 이제 군대를 뭐 회피한다라든지 뭔가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제 대한민국 국적을 스스로 포기해놓고 나중에 가서 이제 또 유리한 전형을 요구하는 거는 좀 뭐 바람직하고 옳은 방법이 아니겠죠. 그래서 아주 예외적인 그런 경우에만 지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뭐 해당되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 염두에 두지 않으셔도 되고 윗부분에 있는 내용만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원 자격에 혹시라도 의문이 있는 경우 이게 내가 지원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좀 궁금하신 분들은 요 전형의 경우에는 대학별 독자적 기준에 의해서 대학이 이렇게 시행하는 특별 전형이거든요. 요거는 그 각 대학의 담당자들이 그리고 각 대학의 이제 모집 요강을 통해서 설명되어지고 있는 대로 전형이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에게 문의하는 것보다 그 대학의 해당 업무 담당자에게 질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희망하는 대학의 입학 업무 담당자에게 꼭 문의하셔서 전화나 뭐 게시판, 뭐 이메일 뭐 이런 방법으로 꼭 직접 문의를 하셔서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이제 다문화 가족 자녀 특별 전형에 관해서 조금 뭐 팁이라고 하면 뭔가 이제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대학 입학 전형의 종류가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으로 구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 전형의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과 같은 정도의 뭐 검정고시가 될 수 있고 아니면 뭐 외국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국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과 동일하게 학력이 인정되는 경우 뭐 차별 없이 모두 다 지원 가능한 경우고요. 특별 전형은 이제 다문화 가족 자녀 전형과 같이 이제 특별한 지원 자격 요건을 이제 만족시키는 그러니까 요런 지원 자격이 되어야만 지원할 수 있는데 그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그 다문화 가족 자녀 전형은요. 이제 일정한 자격 요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제 한국 국적을 갖고 계신 부모님, 그리고 한국 국적 아닌 다른 나라 국적을 갖고 계신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해서 태어난 자녀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특별 전형입니다. 내가 만약에 특별 전형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면 대학을 못 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특별 전형에만 지원할 수 없는 거지 다른 일반 전형으로는 지원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내가 원하는 대학에 만약에 다문화 가족 자녀를 위한 특별 전형이 없다. 예, 그러면 그 대학의 일반 전형으로 지원을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타 대학의 다문화 특별 전형을 또 잘 찾아서 지원하시면 됩니다. 아마 비슷한 수준의 뭐 좀 같은 지역에 있는 대학을 또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특별 전형이 일반 전형보다 합격에 더 유리할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특별 전형이 당연히 일반 전형보다 합격하기 유리한 것이 맞을 겁니다. 하지만 공부를 좀 잘하는 학생분들 경우에는 이제 특별 전형은 아무래도 선발하는 인원이 조금이거든요. 그 한 명, 두 명, 각 모집 단위별로 학과별로 한 명에서 뭐 많아야 한 두세 명 정도밖에 안 뽑잖아요. 그런데 일반 전형은 막 수십 명씩 뽑잖아요. 뭐 많은 경우는 막 100명씩도 뽑고 합니다. 그러면 보다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거는 일반 전형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그 성적이 학업 역량이 뛰어난 그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셔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는 특별 전형이 유리한 경우들이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 전형을 생각하실 때 조금 더 상향 지원, 내 성적보다 조금 높은 학교인데 내가 특별 전형을 잘 활용해서 지원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고요. 안정 지원을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뭐 수시 모집 6번의 지원 중에 이제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 일반 전형으로도 뭐 당연히 하나 두 개 정도의 대학은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이제 1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다음 편에서는 이제 아래와 같이 2부, 3부, 4부의 내용을 통해서 계속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끝까지 잘
제 강의를 들어보시고 많은 도움 얻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부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